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색채 2의 정훈입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저와 함께 색채 그리고 색채를 둘러싼 디자인, 마케팅과 같은 영역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면서 색채에 관한 관점, 디자인에 대한 관점들을 좀 더 폭넓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조차 첫 번째 시간에는 디자인과 컬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 내용은 이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어가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러한 수업 구성 내용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디자인과 컬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과 컬러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반경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활하는 공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공간들을 이동하는 그런 수단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공간과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욕구를 느끼고 또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 충족을 시켜주는 그러한 툴들을 살펴봄으로써 툴들에 적용된, 도구에 적용된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있겠죠. 먼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 주거 공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학습을 수행하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 두 개의 공간이 우리가 대부분 거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간과 더불어서 정부나 기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공공공간들, 그리고 돈을 내고 이용하는 상업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공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동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동수단을 이용을 해서 공간과 공간 사이를 오가게 되겠죠. 이러한 이동수단은 크게 나누어서 공공이동수단,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이동수단,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혼자만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이동수단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공간과 이동수단 사이에 그런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시간에 우리가 어떤 욕구를 느끼고 어떤 활동을 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각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그 공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살펴보면 그 기능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툴, 어떠한 도구들이 필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먼저 주거 공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주거 공간의 주요한 기능은 의식주, 그리고 배설의 욕구, 수면, 휴식, 통신, 취미생활, 학습, 미용 등의 그러한 기능들을 하죠.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들이 요구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의복과 관련된 것이라면 패션 디자인, 의복, 옷장, 그리고 먹는 것과 관련돼서는 상하수 시설과 치사도구, 식탁, 음식물 보관, 처리 제품, 그리고 청결을 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조응해서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러한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이 세면 도구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책상, 의자, 침구, 침대, 변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생활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기를 따뜻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기를 시원하게 하는 공조기, 에어컨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죠. 공기 조절기, 어떤 이제 공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공조기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통신이라든가 취미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미디어 기기가 있을 수 있죠. 흔히 TV, 라디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미디어 단말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통신할 수 있는 컴퓨터, 서적, 그리고 인터넷이나 전화기 같은 그러한 통신 수단들도 역시 우리의 주거 공간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배변이라든가 변기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지저분하게 저런 것까지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욕구는 더럽고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간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생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배설을 해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형이 화학적인 그러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장한 기업들도 있죠.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웅진 같은 기업입니다. 비대를 통해서 급성장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도 디자인 되어져야 되는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계속 이 부분은 다른 공간 설명하면서 또 이동수단 설명하면서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꺼림직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욕구 중에 하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거 공간에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작업 공간은 어떨까요? 작업 공간의 주요 기능. 학습하는 공간까지 작업 공간에 포함을 시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이라든가 작업, 일, 그리고 작업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기능, 그리고 생산이라든가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통신 기능, 그리고 먹고 자는 거야 주거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생리적인 욕구, 이 배변 욕구는 주거 공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작업 공간에도 필요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에 필요한 의상, 작업복, 그리고 이러한 작업복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툴, 작업할 수 있는 작업대, 작업 도구, 의자, 그리고 사무직이나 어떤 통신에 필요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줄 공조기, 변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거 공간과는 다르게 필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작업 공간은 물론 혼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사인이나 안내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공공간 어떨까요? 대부분의 기능은 휴식이라든가 운동, 어떤 무엇을 기다리는, 대기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배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휴식이나 대기를 위해 필요한 의자나 좌석, 그리고 운동기기나 운동기구, 무대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수소시설이라든가 편의를 위한 수소시설, 그리고 실내 공간이라면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공조기, 변기 같은 그러한 툴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역시 작업 공간과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인이나 안내물이 이 공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상업 공간 한번 살펴볼까요? 상업 공간, 돈 내고 이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취식하는 그런 기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이런 것들이 취식 같은 경우에는 의식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면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잘 수 있는 곳, 여관이나 모텔 같은 것이 되겠고, 취식과 수면을 다 할 수 있는 곳이 있죠. 호텔 같은 그런 대형 숙박업소들, 취식과 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흥. 여기서 이제 유흥이라 하면 어떤 분들은 지하 1층에 캄캄한데 룸, 음침한 그런 곳을 상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공간의 기능들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는 유흥이라는 부분은 흥미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유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협의의 유흥업소가 아니라 어떤 공간이 되었건 간에 사람들한테 재미,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곳은 이제 유흥,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유흥, 휴식, 운동, 의료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공간과도 좀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의료 행위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진찰료라든가 치료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공간으로서 상업공간으로 저는 이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요. 배설해야 되는 그런 기능, 그리고 비용을 정산하는 그런 기능을 상업공간에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취식, 식탁이라든가 의자 같은 게 필요하겠죠. 좌석. 그리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구, 게임 기기가 될 수도 있고요. 노래방 기기가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뭔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 운동기기나 운동기구, 피트니스 클럽 같은 경우에 돈을 내고 건강을 위해 이용하는 그러한 유료 상업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대, 수도시설, 이런 것도 역시 상업공간에 필요한 그런 기능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의료기기나 공조기, 변기나 어떤 정산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 상업공간 역시 필요한 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업공간, 공공공간과 마찬가지로 상업공간에도 어디로 가면 무엇이 있고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인이나 안내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이런 공간들을 이동하는 운송수단들 살펴볼까요? 자, 크게 공공이동수단과 개인이동수단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공공이동수단,
버스, 기차, 이렇게 선박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 수행을 하고요. 이 이동하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그 안에, 그 이동수단의 공간 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기능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때 되면 먹어야 되겠죠. 휴식하는 기능도 필요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재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안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한다라는 내용들, 비상시에는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들, 어디에 또 무엇이 있다 그런 내용들 다 안내를 통해서 알려주죠.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자나 좌석처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필요하겠고요. 또 지루하지 않도록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AV 기기, 수소시설이나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형 선박이나 비행기, 기차에도 마찬가지로 수소시설, 취사시설이 있죠. 공조기, 변기, 또 응급 비상용 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과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공공이동수단의 내부에도 사인이나 안내물들이 비치가 되어 있죠. 다음 개인 이동수단 한번 살펴볼까요? 주요 기능은 이동이나 기분 전환이다. 기본적인 목적은 이동하는 것이겠지만 자전거를 타고 시골길을 달린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한적한 시골의 도로를 달리게 되면 느끼는 그런 기분들, 일부러 그러한 기분들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운송수단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라는 주요한 목적도 있는 반면에 기분 전환이라고 하는 부가가치도 이러한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획득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기능을 척추시키기 위해서 의자나 좌석, AV 기기, 또 정보 안내기기,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이동수단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하는 곳까지 갈 수가 있고 또 기분 전환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동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제반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제반시설이 바로 도로가 될 수 있겠고요. 도로 상황을 점검해주고 또 원활하게 흐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관제해주는 관제센터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운송을 위한 환경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이런 곳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기능이 될 수가 있겠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 도로, 그 이동하는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인물, 신호등, 신호체계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사인물이나 신호등, 신호체계가 없다면 어떡할까요? 각 교차로마다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그 제반시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어디 사고 나면 길이 굉장히 막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런 사인물, 신호등, 신호체계 이런 것들 꼭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통신, 송수신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어디의 상황이 어떤지 계속 파악하면서 운전자들을 유도해야 되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차선이나 도로 사인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선은 생명선이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동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를 잘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잘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제센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기능, 툴 같은 것들이 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동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멍하니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그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특히나 개인 이동수단이 아닌, 운전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개인 이동수단이 아닌 공공이동수단, 내가 굳이 이동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장소, 그런 수단에서는 우리가 뭔가 다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화도 하고요,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책을 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는 이런 이동수단 내에서 우리는 통신, 학습, 유흥,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 시간에 바빠가지고 화장을 미처 하지 못하신 여자분들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화장하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하죠. 미용,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응급 재난구조. 예를 들어 놀이기구 같은 거 타면은 어떻습니까? 배라든가 뭐 오리보트 같은 거 타도 그렇죠. 구명조끼 입게 돼 있죠. 이렇게 부가적으로는 응급 재난구조에 필요한 기능도 요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툴이 필요한가 봤더니 휴대전화, 서적, PMP라든가 MP3 플레이어, 게임기, 화장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동하면서 우리가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를 위해서 휴대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동수단, 그리고 이동하는 순간에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욕구들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양상을 느끼실 수가 있죠. 공간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욕구들이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 공간이건 작업 공간이건 공공기관이건 상업 공간이건 간에 배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어디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의 욕구란 것이 장소나 이동성이 틀려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14가지 정도로 이 욕구들을 나눠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욕구에 따라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도구들을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먹는 것과 관계된 것들을 식이라고 했고요. 이 먹는 것과 관계된 어떤 도구들, 디자인이 필요한 요소들, 푸드 스타일, 조리기기, 냉장고, 치사 도구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잠자는 욕구, 침구, 침대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배설의 욕구, 변기, 비데, 화장실. 그리고 주거 공간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겠죠. 주거 공간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그리고 중요한 게 또한 조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빛. 그리고 가구. 또 의복이 필요하죠. 패션, 액세서리, 기금속, 피혁. 새. 이거는 이제 청결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렇죠? 세면, 얼굴 씻고, 세신, 몸을 닦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샴푸, 린스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워셔나 비누. 수건, 면도기, 제모기 이런 것들도 이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건강을 추구하게 되죠. 사람들이 건강 어떻습니까? 운동기기, 의료기기, 건강식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예를 들어 이 식습변의 욕구 같은 것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당연히 필요로 하고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죠.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는 그런 욕구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인간들이 추구하는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욕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서적, 교육 콘텐츠, 필기구, 미디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에 필요한 도구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하고자 하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작업실, 조명, 생산기기, 작업도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동물이죠. 미용, 아름다움을 이제 미라고 간략하게 표현했는데 화장품, 미용기기, 염색용품, 성형기기 이런 것들은 이제 미라고 하는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움을 추구를 하죠. 미디어기기, PC 통신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이 흥미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달성하기도 하죠. 게임기기나 노래방과 같은 그런 유흥기기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휴대전화, 인터넷, 방송기기나 또 다른 많은 미디어 기기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움직임이죠. 야, 보고 싶은데 만나자 하면 이제 만나러 가게 되겠죠. 이동입니다. 운송기기, 보행기기, 도로, 다리나 같은 인프라들, 그리고 안내판, 표지판 같은 사인물들, 이제 이동에 필요한 도구들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좀 이타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 그렇죠? 그리고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이건 이제 존이라고 했습니다. 보존할 때 존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분유, 기저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유모차, 유아용품, 장난감 이런 것들, 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잘 기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고요.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하고 인터랙션, 상호 교류를 하게 되죠. 이제껏 일상 속의 디자인,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욕구를 도구를 통해서 충족을 시키고 그 도구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과 컬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제품, 어떠한 효용 가치를 지닌 제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소비자는 무언가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프로덕트의 효용 가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효용 가치를 제품 그 자체로서 충족시키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가 있다고 합시다. 전자레인지 자체만으로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채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무언가 먹고자 하는 음식을 넣고 그리고 노브를 돌리고 시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툴과 그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노브를 이만큼, 손잡이를 이만큼 돌렸더니만 몇 분 동안 이게 작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터랙션, 커뮤니케이션이 크게 보면 디자인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디자인 중에서도 그 인디케이션 하는 것, 불빛이 되었건 어떤 표시가 되었건 눈금이 되었건 그런 것들은 컬러를 통해서 또 커뮤니케이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컬러를 통해 마무리가 되어지죠. 결국 디자인은 컬러가 입혀짐으로써 종료가 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가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디자인과 컬러 과연 그렇다면 디자인에서 컬러는 어떤 역할을 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컬러를 통해서 사용자는 이 프로덕트가 무엇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심볼릭하게 무엇을 상징하는구나 아니면 얘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예를 보면 이런 이미지가 생각난다 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요소 아이덴티티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로고를 갖고 왔는데요.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서 표현한다면 영국 정유가 되겠습니다. 정유업체인데요. 정유업체라는 것이 사실은 친환경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러한 분야가 아닙니까? 그렇죠?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BP는 뭔가 친환경적인 시각 요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환경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환경, 우리 업체를 이용하면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좋은 일을 하는 거다라는 이미지를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어떤 일련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 컬러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제품이 어떤 성분, 어떤 속성을 지닌 것인지를 컬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 노란색이죠. 자, 옆에 있는 이 우유, 무슨 글자인지 잘 안 보이죠? 이 안에 무슨 글자인지 잘 안 보이지만 색깔만 봐도 이건 뭐 붉으스레하고 뭐 약간 분홍빛도 띄고 하니까 딸기 맛이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를 통해서 속성, 성분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 컬러를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AV잭에 컬러가 없었더라면 어떡할까요? 자, 한 잭을 이곳, 저곳, 여러 곳에 많이 꽂아봐야 되겠죠. 게다가 뭐 옆에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 번 꽂아 시행착오를 거듭해야지만 비로소 뭐 몇 분이 걸릴지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작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색을 잘 활용하면 색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범하게 되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작업의 능률을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기능적인 요소로도 컬러를 활용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고요. 또한 나의 제품을 다른 제품과 차별화시켜주는 요소로서 중요한 요소로서 컬러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컬러를 통해서 정체성, 속성 성분, 기능, 차별화를 이룰 수 있겠다. 앞서서 본 내용들을 보면은 컬러는 디자인의 일부 요소이고 디자인은 프로덕트,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품의 한 요소인 디자인, 또 그 디자인의 한 요소인 컬러 굉장히 사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건 자체를, 제품 자체, 디자인되어진 제품 자체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제품은 어떤 기능이 분명히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기능이라는 것이 꼭 효용 가치가 되겠죠. 쓸모, 어떠한 쓰임새,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일 텐데, 이런 기능을 충족시키려는 부분들은 사실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기능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 폼, 형태, 디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디자인의 한 요소로서의 컬러가 결국에는 우리가 옷을 입듯이 거의 디자인된 제품의 외부를 전부 다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의 한 요소이지만 컬러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의 가장 외곽에, 외부에 활용되어서 사용자와 제품 간의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그런 요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껏 계속 디자인 프로덕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사고를 약간 좀 확장시켜 볼까요? 자, 어떤 제품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기업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합니다. 광고를 하기도 하고요. 의도적인 굳은 입소문을 내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런 활동들이 바로 마케팅 활동이 되겠죠. 이 마케팅 활동은 이렇게 광고라든가 PR을 통해서 알리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판매하고 나서의 활동들,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역시 이제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브랜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브랜드에 대한 전략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브랜드가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의 마인드, 생각 속에, 사고 속에 각인되어지길 원하는지를 고려를 해서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브랜드들이 모이면은 어떤 기업의 이미지가 형성되게 되죠. 브랜드를 소유한 그런 기업이 여러 가지 브랜드를 통해서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더욱 큰 범위로서는 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첫 시간에 좀 긴 시간 동안 디자인, 마케팅, 브랜드와 관련된 컬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디지털 색채 2의 수업에는 이렇게 컬러와 긴밀하게 연결된 디자인, 마케팅, 브랜드에 관한 내용,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또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색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야겠다 하는 내용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색채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 말씀드렸죠? 디자인, 마케팅, 브랜드, 그리고 마케팅 쪽에서는 특히 소비자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소비자 행동, 그리고 구매 과정, 이런 내용들까지 포괄적으로 마케팅 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색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색채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판단 능력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색채에 대한 기획 능력과 더불어서 색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 능력까지 여러분들께서 가지시기를 저는 바라고 그것도 수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첫 번째 시간, 사실은 앞에 그 컬러와 관련된 디자인, 프로덕트, 마케팅과 브랜드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디지털 색채 이 시간에는 이러한 영역을 다루겠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상당히 내용이 많아서 좀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를 쭉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그렇죠.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효용 가치를 지닌 제품이 존재를 하고 그 제품은 디자인이 적용되어서 사용자, 구매자와 커뮤니케이션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는 제품과 고객 저점에 있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컬러를 통해서 디자인된 그 제품은 정체성, 속성이나 성분, 기능, 차별화 요인을 소비자한테 전달한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컬러는 단순히 디자인의 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영역을 좀 더 확대해보면 디자인의 요소이고 제품의 요소이고 또 마케팅의 요소이고 브랜드의 요소이고 그 브랜드를 수여하고 있는 기업의 또 중요한 자산 요소일 수가 있겠고 또 그러한 자산 요소를 통해서 기업은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색채 2의 학습 내용은 디자인, 마케팅, 그리고 소비자가 또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겠고요. 브랜드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디지털 색채 2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색채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 이 영역이 되겠죠. 디자인, 마케팅, 소비자, 브랜드 이런 영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색채에 대한 분석 판단 능력, 기획, 그리고 적용 관리 능력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자, 30분이 넘는 긴 수업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2교시에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디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디자인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수업이 약간 길어졌었죠. 3교시. 2교시가 끝난 3교시에는 색채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교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